송인시장과 망원시장, 수원 남문시장, 대구 서문시장, 광주 1913 송정역시장.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특한 지역 문화와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시장은 전국에 1,450개 정도가 있는데요. 물품 매매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와 문화가 펼쳐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등 사회 문화적 기능도 함께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활기 넘치던 시장 골목들이 최근에는 급속하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게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위축되면서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골목 상권이 침체되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기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경기 회복을 노렸습니다. 이때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화폐였습니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대안화폐를 말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것도 이런 지역화폐의 특성 때문이지요. 저축이 가능한 현금 대신 사용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비로 직접 연결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지역화폐는 사실은 둘 다 별개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득 복지 정책인 것이고,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결합됨으로써 서로 간의 효과를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역화폐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은 음식점, 동네 슈퍼, 학원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의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의 0.76배라며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2020년 경기도의 지역화폐 유통 규모를 살펴보면 31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는 1조 5,846억 원인데 이 중 유통액은 1조 3,616억 원, 즉 85.9%가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조 375억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9,990억 원까지 합해지면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 얼마나 활발히 유통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3,8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가 있는 점포와 없는 점포 간 매출액 차이는 무려 535만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또 한 번 모든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멸성 지역화폐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줘야 소득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위기 극복과 연대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기 진작과 국민 통합을 경험한 것처럼 지역화폐는 기본소득 정책과 결합된 융복합 정책이자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지표로 남을 것입니다. 기본소득이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특정한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소득이 증대로 연결이 된다면 소상공인들이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한 호감, 이해,
그리고 긍정성 이런 것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전달이 되고 기본소득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찾아가서 지역화폐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거시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경제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